반갑습니다. 대표님들, 마케터님들. 오늘도 온라인 치열한 전장에서 살아남을 전략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돈을 버는 컨텐츠, 머니 컨텐츠 조월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쇼핑몰 트렌드 분석, 즉 온라인 트렌드 분석 5번째, 맨 마지막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좀 더 깊게. 자, 5번째 트렌드가 바로 온라인 브랜드 전성시대, 그리고 자본화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말미에 좀, 이 내용은 약간 씁쓸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이렇게 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 유튜브를 보시더니, 자본화가 도대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짚어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약간 깊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냉정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죠. 참고로 이 온라인 브랜드에 대한 내용은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 작년 12월 14일에 라이브로 방송됐었던 시장을 압도하는 온라인 브랜드 이해와 실전 사례라는 내용에서 꽤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이 강의는 제가 이제 급하게 편성을 했었던 건데요. 이유가 뭐였냐면 그 전에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이 온라인 브랜드란 걸 사실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예. 브랜드라고 우리는 흔하게 얘기를 합니다. 흔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 브랜드가 가지는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이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서 대기업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하고요. 수많은 고가의 모델과 수십억 원의 돈을 쓰면서 수백억 원의 돈을 쓰면서 그 브랜드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브랜드가 고객 기억 속에 침투하는 순간 성공을 하는데 그 브랜드조차도 어느 순간 실수를 하게 되면 몰락하거나 되게 비싸고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난 브랜드입니다 이게 해서 브랜드가 아니라 고객들이 필터 샤워기는 걔네 뭐 이런 것처럼 딱 떠올릴 수 있는 걸 브랜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브랜드 강의를 원래 하지 않았었어요. 왜 안 했냐? 이거는 아주 돈도 있고 광고 기획력도 있고 제조 시설도 받쳐주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대한 광고 전략들도 명확하고 그 다음에 뭐 온오프라인 특히 오프라인이 있으면 더 금상첨화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갖춰줘야지만 할까 말까였어요. 근데 그거를 왜 작년 12월 14일에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강의로 편성을 했냐면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머니 컨텐츠라는 회사는 이제 사이트 리뉴얼이라든가 컨텐츠 리브랜딩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 보통은 사이트 리뉴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중견기업이 딱 되면은 그 다음 패턴이 체류 시간을 압도해서 경쟁사를 이기는 영역이었고 그쪽 영역에서 저희가 주 전공이었는데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연말을 딱 보니까 원래 사이트 리뉴얼이라든가 컨텐츠 리뉴얼보다는 온라인 브랜드 런칭이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더라고요.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이트를 운영하시거나 쇼핑몰을 하시던 분들, 기존 온라인 커머스를 하시던 분들이 자기네 쇼핑몰을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브랜드를 아예 런칭을 시켜버린 거예요. 새로운 걸. 그런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는 이런 온라인 브랜드들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한 게 이 시장을 압도하는 온라인 브랜드 이해와 실전 사례니까 한번 보시면은 좀 더 온라인 브랜드가 이런 거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내용을 넘어갈게요. 해당 교육 교재랑 조금 공유가 됩니다. 자, 일단 일반 장사랑 브랜드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온라인 브랜드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볼게요. 일반 온라인 쇼핑몰은 되게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장점입니다. 뭐냐면 고객이 검색해서 어쨌든 들어오고 그 수많은 상세들 중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기를 남겨 후기가 쌓이면 또 잘 팔려 뭐 이런 구조예요. 되게 단순하죠. 근데 이게 기존의 쇼핑몰들이 전형적으로 하던 패턴이었고 여기에 가장 큰 한계는 바로 유입수의 한계였습니다. 사람들이 더 들어오질 못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뭐 카메라 캡이 있어요. 카메라 캡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소니 카메라 캡입니다. 관광 렌즈 카메라 캡이거든요. 72파이짜리. 만약에 이걸 내가 팔고 있어. 근데 이 72파이를 찾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업체들보다 내게 더 정품스러워 보이고 가격도 저렴하면 잘 팔렸습니다. 근데
일반 커머스의 한계는 뭐냐? 이 72파이 광각 렌즈 캡을 전 국민이 사용할 수는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산 사람들은 렌즈 촬영을 하다가 깨먹은 사람들만 주요 타겟이겠죠. 그 사람들 외에 길 가는 사람들이 이 렌즈 하면 이 캡이지 뭐 이런 식으로 브랜드화할 수가 없었고 애초에 불가능했던 거죠. 근데 브랜드는 뭐가 좋으냐? 브랜드는 왜 모든 대기업들이 만들고 싶어 하느냐? 첫 번째, 빠른 인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색의 순간에서도 빠른 인지가 가능하고, 나 그거 들어봤는데 콜라겐, 에버 콜라겐 유명하잖아, 나 버스에서 봤어. 그렇게 인지가 가능하고, 또 에버 콜라겐이 만약 있다 그러면 다른 콜라겐보다 비싸게 사게끔도 가능해요. 왜? 다른 애들은 듣보잡이었거든. 얘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모델이 이렇게 홍보하고 있고 몇 년 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더 비싼 선택도 가능하고, 경험, 구매를 한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스스로 인스타를 올려요. 페이스북에 막 올립니다. 왜? 나 에버콜라겐 먹는 여자야. 나 에버콜라겐 먹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 뿌듯함, 즉 이 브랜드란 거는 너도 이거 알고 있지, 나 이거 먹는다. 너도 이거 괜찮지, 이거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발적인 자랑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팬들도 있어요. 난 에버콜라겐만 먹어요.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콜라겐 이거 먹어, 이거 괜찮대. 그 다음에 그 팬들이 또 모여서 알아서 재구매를 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카페에 들어가면 저 콜라겐 먹으려고 하는데 뭐가 괜찮아요? 에버콜라겐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생각만 해도 짜릿짜릿하지 않나요? 뭐냐면 광고 효율도 좋아지고 구매 단가도 높아지고 자발적인 바이럴도 알아서 되고, 이런 게 시장에 떨어지면요, 만약에 내가 콜라겐 장사를 하고 있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폼팩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콜라겐, 그냥 에버콜라겐하고 비슷한 성분 가져와서 똑같은 가격에 판다? 망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죠. 이거의 브랜드의 위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예를 들면 김치를 예를 들어볼게요. 김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김치집이 있죠. 머릿속에 막 떠오르시죠? 홍진경, 아니면 뭐 조선호텔, 뭐 종갓집, 풀무원, 뭐 이런 떠오르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미 이분들을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진경 김치는 좀 비싸도 이해해. 근데 내가 만들어 파는 김치는 비싸면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 전에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샀으면 저희 끝이에요. 그냥 뭐 맛있는 것 같아요. 뭐 정말 제품이 너무 괜찮으면은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다음에 홍진경 더김치는 자기네가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팬들도 생기고 또 재구매가 생긴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 김치 장사를 한다. 홍진경하고 정면 승부하면요, 100점 100패예요. 이건 이길 수가 없어. 내가 더 좋은 시설 가지고 있고, 사실 알고 보니까 뭐 유명한 대기업 제품도 우리 공장에서 나가요. 이런 분도 있는데 그거랑 별개 얘기예요. 브랜드는 고객의 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인지를 쌓기 위해서 홍진경은 수많은 자기네 이름을 팔아가면서까지 뭐 홈쇼핑에도 나오기 시작하고 예능에도 나오기 시작하고, 이거를 못 따라잡아요. 한번 딱 구축이 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들이 온라인에 들어왔을 때는 막강해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장사의 꿈입니다. 뭐냐면 장사와 사업의 차이를 얘기할 때, 장사는 오늘 매출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매출에 1회 1비하면은 이거는 장사예요. 근데 사업가들은 구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돈을 벌리는 구조를 만들고요. 그 구조가 자연스럽게 돌아가길 원해요. 오토로 돌아가길 원하죠. 그리고 안정되길 원하고, 뭔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어쨌든 자동으로 돈을 벌리기 원해. 근데 그 자동으로 돌리는 가장 큰 법칙은 브랜드에 있기 때문에, 모든 장사의 꿈은 브랜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사실 이 온라인 브랜드는요, 온라인이란 말이 되게 어색해요. 브랜드는 원래는 온라인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 뭐 스타일난다라든가 조근샵이라든가 이런 브랜드가 있었죠. 이 브랜드들은 특징이 뭐냐면 틈새를 빠르게 치고 들어갔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니즈가 있었고 그 니즈를 잘 흡수를 했던 거죠. 하지만 요즘에는 좀 달라요. 브랜드라고 한 거는 사실 되게 오랜 시간 버스 광고를 하던, TV 광고를 하던, 라디오 광고를 하던, 연예인을 사용하던, 연예인이 계속 사용이 되던, 수많은 인지를 쌓고, 그 다음에 그 메이커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부분, 기능이든 디자인이든 뭐 대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요거를 함부로 사거나 사기엔 좀 가격 허들이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때 브랜드가 되는데, 이 브랜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애플 같은 거예요. 아니 뭐 삼성 같은 거. 애플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심습니다. 브랜드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스티븐 잡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스티븐 잡스가 성공과 실패를 했던 이야기를 왜 전 국민이 할까요? 되게 희한하지 않나요? 한 개의 기업가일 뿐이에요. 한 개의 어떻게 보면 되게 집착에 대한 폰트에 대한 집착에 대한 이야기도 사람들 많이 알고 있고, 애플이라는 개인 PC를 뭐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고, 뭐 그 다음에 뭐 물려나서 애니메이션 회사에 들어갔다가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다시 살아나서 뭐 애플에 다시 영입이 되고, 뭐 그래가지고 뭐 췌장암에 걸려서 죽었다, 이 내용을 왜 알고 있을까? 왜? 브랜드란 거는 인지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강력한 게 없어요. 그냥 막연히 애플폰이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이고요, 당신의 생활을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라고 했을 때는 이게 브랜드가 아닌데, 브랜드로 좀 존재하기가 좀 힘들겠죠. 다만 스티븐 잡스라는 한 인격체, 우리는 드라마를 다 좋아하니까 인격체를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이 뭐 언더독을 응원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뭘 얘기하냐, 우리의 디스플레이는 레티나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4K 영상이라든가 당신의 영상을 훨씬 더 선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흔히 이제 이런 분이 계세요. 제가 강의를 한다거나 뭐 문의를 했을 때 상세 페이지가 좀 길어요. 왜 잘 팔리나요? 구구절절하고 심플하던데 외국계 사이트는, 특히 애플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단연코 얘기할 건데, 애플 사이트를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고 애플의 상세 페이지를 보잖아요. 특히 뭐 컴퓨터류 쪽, 특히 맥 프로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진짜 놀래요. 왜? 정말 구구절절해요. 자기네의 스펙이 몇 배가 늘어났는지, 어떤 디스플레이를 쓰는지, 키보드의 타격감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 다 적혀 있어. 진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것을 왜 표현하느냐, 세계적인 대기업이 왜? 사소한 부분을 모두에게 공유시켜 얘네가 특별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특별한 무언가가 얘네한테 있다고 믿어야지만 가격을 더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스티븐 잡스가 암에 걸려가지고 병상에서 했던 얘기까지 유출하면서까지 구축하는 게 브랜드예요. 왜? 브랜드만 되면 애플처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온라인에서는 원래 불가능했었습니다. 왜 불가능했을까요? 당연하죠. 시간, 고객의 기억에 인지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두 번째는 대부분 업체들이 한계 시장에만 있어요. 온라인의 특징이 뭐냐면, 대기업에서 무언가 홍보를 해. 뭐 다이슨 청소기 좋은 것 같아서 다이슨 청소기 검색했더니 차이슨이 나와. 이런 것처럼 대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이용한 상품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어요. 그래 편하니까, 그래 효율적이니까. 왜 브랜드 만들려면 다이슨처럼 세계적인 기업 뭐 제조회사라든가 뭐 엄청난 CF를 뿌려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애초에.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브랜드란 말은 애초에 어불성설, 즉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그러니까 저도 원래는 2019년 전까지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브랜드를 꿈꾸는 분들에게는 꿈을 접으세요라고 얘기를 한 적이 많아요. 왜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예산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 제품력으로는 온라인으로 날카롭게 고객의 인지를 한 번에 심을 만한 요소가 부족하다. 아니면 굉장히 미쳐야 된다. 얘기했었고, 그런 것들이 온라인 상식처럼 여겨졌었어요. 대부분 그냥, 즉 뭐냐면, 기생충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기생을 한다?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오늘의 돈을 버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장사니까. 근데 온라인에서도 브랜드가 나타나더라. 그게 2019년 말부터 2020년도에 거의 가속화가 돼서 지금은 무언가를 할 때 브랜드를 안 만들면 광고 효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온라인 브랜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회사, 이 블랭크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업체가 온라인의 상식을 깼어요. 뭐냐면, 온라인에서는 기존에 검색어가 있는 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선택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요. 그래서 쇼핑몰이라든가 상세 페이지만 개선해도 매출이 올라간다. 별다른 광고를, 검색 광고 몇 개만 걸어놓고 그렇게만 해도 편하게 장사하는 게 온라인 브랜드의 전부야, 온라인 사업의 전부야 라고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 업체가 나타나면서 완전히 깨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업체는 그 SNS라는 소위 말해서 소셜 미디어가 기회의 장이 됐어요. 옛날에 사람들의 노출을, 인지를 높이는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매체는 사실 매스미디어 매체였습니다. TV, CF, 그 다음에 길거리 전광판도 굉장히 강력한 매체고요. 뭐 자동차, 버스, 지하철 광고, 스크린 도어 광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고객들한테 인지도를 높여서 아 얘네가 새로 나왔구나, 아 얘가 좀 다른가 보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가장 좋은 매체였는데, 자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TV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시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TV 뉴스 같은 거 다 라이브로 나오거든요.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TV 같은 애들은 온라인을 쳐다도 안 봤어. 내가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파괴적이지 온라인서까지 내 얘기를 해줘야 돼? 아유 구차하게 돈 주고 사가 너네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죠. 왜? 사람들 핸드폰만 보니까 TV 켜놓고 막 보질 않아요. 막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매스미디어를 통하지 않고는 브랜드가 되지 않는다가 거의 일반 상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매스미디어 단 15초, 10초의 시간 동안 아주 자극적으로 멋진 광고들을 막 만들고 이런 것들이 광고 기획이 되고 브랜드 기획이라고 흔히 알고 있었는데, 자 블랭크 코퍼레이션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SNS 채널을 이용했다. 원래 그 회사는 그쪽을 이용해서 매스미디어처럼 쓰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모바일을 주로 거기에서 모든 정보를 습득하는 10대, 20대, 30대 초반의 사람들을 겨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마약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진짜 마약처럼 고객의 인지도를 쌓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막 저기 그 베개에 올려놓고 계란 막 밟더니 안 깨져 막 이런 신기한 영상들을 떼거지로 올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 적은 돈을 쓰지 않습니다. 엄청난 돈을 씁니다. 물론 TVCF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돈을 써서 인지도를 확 올려요. 확 올린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 베개 목이 좀 불만인 것 같아. 침대를 바꿀 순 없고 그래서 베개를 좀 사러 와볼까 했을 때 마약 베개라는 게 이미 인지도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마약 베개를 선택하기도 하고 더 비싸게, 혹은 마약 베개에 그걸 보고 신기해서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더 비싸게 사게 만든 다음에 경험을 하고 그걸 또 어디에 올리냐? 또 SNS에 올려요. 마약 베개 나 사봤더니 키강짱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좋아하는 팬들이 늘어나고 또 그 사람들 재구매를 일어나고. 즉 오프라인 매체를 통하지 않고도 온라인에 만으로도 사람들의 인지를 늘릴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이게 기회가 열린 거예요. 자, 이 기회가 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블랭크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2019년 기준에 매출이 1315억 정도 됐는데 이 회사가 생긴 지 별로 안 됐어요. 5년 남짓 하나요? 엄청나게 성장을 하죠. 20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 20개 브랜드인데 매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브랜드를 하시던 분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 매스미디어 광고에서 신나게 인지도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길거리의 수많은 매장에서 인지도를 올리고 거기서 구매를 시켜야 돼. 이게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광고는 호기심과 흥미만 자아내면은 기억만 하게 되면 최고의 광고였죠.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도 온라인만으로도 된다. 자,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있는 도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필터 샤워기란 걸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언제까지? 2017년 4월 10일까지요. 예, 정확하게 여기 바짝 올라간 거 있잖아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필터 샤워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에 필터 샤워기 있는데? 라고 했는데 2015년도에도 있었나요? 없었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블랭크 코퍼레이션이 어느 순간 필터 샤워기라고 하는 걸 이슈화 시킵니다. 바디러블 필터 샤워기라고 해가지고 페이스북, SNS, 유튜브에서 갑자기 물밀듯이 광고들을 확 쏟아내요. 뭐 한강물에서 막 샤워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와 녹물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 뭐 수돗물의 문제가 뭔지 알아? 뭐 배관이었어, 오래된 집일수록 이런 게 막 터지는데, 자 이렇게 터지니까 사람들이 뭘 하냐면 필터 샤워기를 막 검색하기 시작해요. 이 빨간색이 필터 샤워기거든요. 이렇게 주르르 올라갑니다. 근데 갑자기 동시에 올라가는 게 있죠. 뭐냐? 이게 바디럽 필터 샤워기입니다. 뭐냐면 온라인에서 인지도를 높여서 노출도를 쌓고 자극적인 걸로 기억을 시키면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으니까 이 업체는 필터 샤워기 하면 바디럽 이런 식으로 단어를 매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투명 테이프 하면 스카치 테이프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죠? 이게 투명 테이프가 원래 공식적인 품목 명칭인데 투명 테이프를 처음 만드는 게 스카치 테이프니까 스카치 테이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아이폰은 아이폰인 것처럼. 이런 것처럼
특정한 단어의 상징이 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갑자기 넓어지기 시작하죠. 이게 온라인 브랜드가 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블랭크 코퍼레이션을 보면 온라인 브랜드에 거의 A부터 Z까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되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세요. 남자 화장품인 블랙 몬스터라든가, 아까 전에 나왔던 필터 샤워기라든가, 마약 베개라든가, 그 다음에 되게 유명한 업체, 아르르라고 하는 애견 용품도 하고 있는데, 아르르 같은 경우 이름부터가 이미 공략을 했어요. 뭐 강아지 대통령, 이런 게 아니라 아르르, 뭔가 SNS에서 쓰기 좋은 그런 단어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또 뭘 하냐? 집사들 있잖아요. 고양이라든가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SNS에서 검색하거나 공유하기 좋을 만한 혹은 인스타에서 아르르가 보이게 굉장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품군이나 이런 것들도 인스타그램에 딱 맞춰서 제작되어 있고, 페이스북 게시물 같은 경우도 육아 팁, 그러니까 강아지 육아 팁이라든가 고양이 키우는 팁 같은 것들이 되게 넘쳐나요. 그리고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표현과 제품이 차별화가 돼 있겠죠, 당연히. 그냥 강아지 방석을 파는 게 아니라 기능성, 진드기 방지 원단으로 만든 강아지 원사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강아지 체온을 좀 더 지켜주기 위한 강아지 쿠션이라든가 해서 제품이 좀 차별화돼 있게끔 노력을 해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제품을 차별화하면서 브랜드를 만들기도 합니다. 즉, 그냥 기존에 있는 제품 가지고 떼어와봤자 내가 브랜드 알리면은 얘네들만 좋은 거예요. 기존에 싸게 팔던 애들만. 그러니까 제품을 독보적으로 느끼게 하는 표현 차별을 위한 제품 차별을 합니다. 이게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그리고 나서 디자인이나 사진 컷이나 이런 것들을 인스타 감성으로 철저하게 디자인을 해요. 왜 그러느냐? 인스타 채널이 거의 대표적인 채널이기 때문에 그쪽 영역을 소위 말해서 장악을 하고 노출도를 높여서 인지도를 쌓기 위함이죠. 자, 이런 노력을 해서 이 아르르도 굉장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만 있는 게 아니라 순백수라는 업체 같은 경우도 패키지 같은 거에 목숨 걸어요. 왜? SNS 채널에서 노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자발적인 바이럴이 정말 필수인데, 고객들이 안 예쁜 거 안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거나 고급스럽거나 예쁘거나 사치스러운 것들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패키지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팔던 패키지가 이슈가 안 되니까 새로 다시 만들고 예쁘게 만들고, 나 이거 샀어 막 이렇게 올리게끔, 이런 식으로 순백수 같은 경우도 예쁜 디자인 만들고 제품도 더 세분화 시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게 탈취제랑 이런 걸 파는 데거든요. 탈취제, 세정제를 파는 업체인데 쓰는 요소들을 굉장히 나눠놨어요. 기존의 탈취제들은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 에어컨에도 쓰고 방바닥에도 쓰고 주방에도 쓰고 옷에도 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에어컨 전용 클리너가 따로 있고요, 주방용 클리너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기존의 업체보다 세분화를 하는 패키징을 합니다. 왜? 에어컨에만 쓰는 클리너 탈취제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이것만으로도 제품 차별화가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도 되게 디자인적으로 예쁘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느낌을 어디에서 끌어오느냐? 인스타그램 광고나 페이스북 광고랑 연동이 또 돼요. 거기에서 봤던 예쁜 느낌의 예쁜 패키지를 그대로 이어와서 디자인적으로 상태를 잘 꾸미죠. 이런 것들이 요즘 온라인 브랜드들이 시도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되게 잘 팔아요. 말도 안 되게 잘 팝니다. 왜? 이제는 오프라인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기존의 대기업들이 제일 중요한 게 영업 인력들이었거든요. 어디 매장에 진열을 어떻게 해달라, 진열의 원칙, 아니면 롯데를 껴야지만 반드시 유통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즘 이게 무의미해진 거예요. 왜? 거기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정보를 많이 취득하고 온라인을 장악한 이런 온라인 브랜드들이 많아지니까 어느 순간 오프라인과 만큼의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 포인트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순백수 같은 경우도 비사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엘사가 우리나라 대기업 중 하나거든요. 누군지 아시겠죠? 순백수가 중간에 위치해 되어 있어요. 여기 탈취제라든가 이런 쪽 파는 쪽에서 이건 대단한 겁니다. 고객들이 이제 이것들을 많이 검색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특이한 컨텐츠도 만들어요. 그냥 칙칙 뿌리고 세정 잘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이 영상은 어떤 거냐면 순백수랑 일반 세제들을 같이 넣고 베이킹 파우더 넣고 그 수경식물 있잖아요. 이걸 자라게 했더니 물하고 순백수는 자라는데 다른 데는 안 자라더라.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깨끗해 보이고 다름을 보여주죠.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합니다. 즉, 다른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 제품의 컨셉을
바꾸죠. 제품의 성분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다름을 느낄 수 있고 그 다름은 SNS 채널에서 굉장히 인기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장이 확장이 돼요. 시장이 확장이 되면 이제 중요한 거 뭐냐? 그래, 알겠어. 야, 이제는 대단한 기회가 열렸네.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인지도를 높이고 노출도 높이고 할 수 있게 됐네. 근데 이것도 아직은 많은 업체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힘들어요. 광고 소재도 당연히 좋아야 되겠지만 이 노출에 대한 비용이 사실은 뭐 적게는 몇십억까지 든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상상을 초월한 비용이 듭니다. 고객이 어떠한 광고를 수십 번 읽고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라인의 특징은 더 짧아요. 오프라인보다 더 짧아. 15초가 아니에요. 5초, 3초예요. 거기 안에 신호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품이 특별해야 돼. 그냥 막연하게 유명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야, 나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뭐 베개에 뭐 계란을 밟았더니 안 깨진다든가 더러운 한강물로 물을 했더니 깨끗한 물만 나온다든가 이런 것처럼 자극적이어야 되는데 그 자극적인 팩트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예, 상품이 상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상품이 계속 이어져서 그 상품이 정당하죠. 즉 뭐냐면 기술적으로 정당해야 돼. 이 돈을 낼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 경쟁사가 카피를 해도 내가 이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라든가 다시 재구매로 이뤄지게끔 하는 바이럴도 잘 설계를 해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면 좋고 대박인데 보통 일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다? 자, 여기에 대기업들이 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오늘의 가장 특수한 부분이죠. 뭐냐면 대기업들이 오프라인에서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울 일이 아니었네? 온라인에서도 괜찮은 저렇게 하니까 돈을 많이 버네. 야, 되게 쉬워 보이는데? 한번 해볼까? 이렇게 가는 거. 왜? 조직도 있고 예산도 있고 연예인도 한두 명 그냥 쓸 수 있고 오프라인 매장까지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제 시장에 쏟아지러 오면서 안타깝게도 온라인 브랜드의 전성시대 플러스 자본화가 시작됩니다. 네, 자본화를 한마디로 얘기하는 건 요거죠. 요겁니다. 보이시나요? 바디럽의 지금 모델은 현빈. 그 다음에 경쟁사인 닥터피엘의 모델은 여기 어디죠? 누구네 어린이 아역인데 굉장히 유명한 애입니다. 그 슈돌에 나왔던?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요. 어쨌든 연예인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해. 이 연예인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해요. 뭐 거의 막 10억대 이상? 뭐 이 정도까지도 돈을 써요. 그것도 6개월, 1개월밖에 못 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애들이 튀어나와요. 왜? 너희들 올라오지 마. 너희들 더 이상 올라오지 마. 여기서 우리가 다 해먹을 거야. 이거예요. 이게 자본화입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대기업이 무언가를 홍보하면 틈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가장 유명한 것 중에 LG 생활건강에 마스크 있잖아요. 그 프라엘이 최초로 LED 마스크를 열심히 홍보를 했지만 사실 LED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트래픽이 높았던 업체는 셀리턴이라고 하는 업체였어요. 그 업체는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도 연예인을 쓰긴 썹니다. 강소라를 쓰긴 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걔네들은 어떻게 LG가 처음에 시장을 쫙 넓혔는데 걔네들이 왜 뭐 트래픽이 높아졌느냐? 간단했어요. LG는 대기업이라 그 느낌 때문에 상세 페이지가 굉장히 짧고 그냥 무난합니다. 근데 셀리턴은 사막 여우 그 유튜브 채널에 나오듯이 굉장하게 강하게 홍보를 하고요. 상세 페이지도 굉장히 잘 만들고 즉 LED 마스크를 프라일 때문에 괜찮아 보인다. 이나영 되게 예쁘다. 이러고 와서 들어왔더니 이 셀리턴 상세 페이지와 쇼핑이 더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바이럴 채널도 셀리턴이 더 많고 인스타그램에도 셀리턴 했다는 사람들이 많고 여기도 강소라가 막 들어가 있어. 자, 그러니까 이쪽을 막 추가 확 끼우는 거죠. 이런 틈새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물론 전제 조건은 연예인 강소라가 나왔다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크게 만들어 놓은 시장을 내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괜찮게 얘기하고 쇼핑몰을 잘 만들고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잘 장악하면 대기업의 파일을 가져올 수 있었단 말이죠. 더 크게 심지어.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그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원빈이 나와서 TBCF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 보면 상세 페이지도 좋고요. 사이트도 좋고요. 패키지도 좋고요. 커뮤니케이션 채널도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포지셔닝 전략 중 1등의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1등의 전략은 내가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는다예요. 1등의 전략은 내가 이 시장의 왕자로 딱
올라온 순간 밑에 애들이 나를 이겨설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다 뿌리 뽑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율성 상관없이 그냥 퍼붓습니다. 그 전략을 자본화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이렇게 자본화되는 시장들이 점점 늘어난다. 예를 들어가지고 커블 같은 체어 있잖아요. 커블 체어도 원래는 연예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잘 팔리기 시작하고 이 상품 기획이 히트하자마자 뭐부터 하죠? 되게 유명한 소년제 선수를 써서 TBCF를 마구 뿌려댑니다. 이런 것처럼 어떠한 시장을, 그런데 사이트나 아니면 혹은 바이럴 채널에서도 보면은 커블에 되게 디테일한 기술에 대해 설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예들은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시작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오프라인의 인지도까지 확보를 합니다. 왜? 오프라인 매장 막 들어가거든요. 한 가지의 태산을 쌓아요. 온라인에도 빈틈이 없고 오프라인에도 인지도가 충분하고, 이걸 자본화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업체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어떻게 늘어났냐? 온라인에서 살아남을 정도면 오프라인에서는 사실 누워서 침 뱉기예요. 되게 쉽습니다. 그 정도로 독해야 온라인 살아남는데, 온라인에서 인지도가 센 애들을 오히려 오프라인에 요즘 이용을 하고 오프라인에 있는 투자자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돈 많이 드는 오프라인 메이커를 내가 굳이 만드는 것보다 좀 뜬 애들한테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기로 돈이 와요. 이렇게 돈이 오면은 또 얘네들은 원빈 같은 분이라든가 뭐 유명한 뭐 소년제 같은 분을 써가지고 또 인지도를 강화시켜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즉 내가 필터 샤워기 떴다고 해서 상세 페이지 좀 잘 만들고 사이트 좀 잘 만들어서 얘네들하고 정면으로 부딪히잖아요. 그냥 백전백패예요. 옛날엔 틈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이게 되게 쓸쓸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뭐냐면 닥터피엘하고 바디럽이 거의 쌍두마차입니다. 필터 샤워기 압도적이에요. 둘 다 자본화가 돼 있는 브랜드죠. 이 브랜드를 검색하면 뭐가 나오냐면 닥터피엘 샤워기 호환 필터가 나오고 바디럽 샤워기 호환 필터가 나옵니다. 또 잘 팔아요. 이게 뭘까? 자, 웃긴 게 온라인으로 브랜드가 됐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페브리즈 리필 같은 건데 어떤 사설업체가 만든 거죠. 페브리즈가 워낙 유명하니까 페브리즈 리필입니다. 또 저렴하게 쓰세요. 이런 건데 닥터피엘과 바디럽의 호환 필터를 팔고 있는 틈새에 또 사업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전 박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네, 이것도 기회가 된다면 된 것 같아요. 그쵸? 이런 것처럼 온라인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사이트 리뉴얼이나 사이트 그 리브랜딩 혹은 그런 것들의 주 특기였는데, 작년부터는 브랜드 런칭이 훨씬 더 많아진다. 사이트를 실제 운영하더라도요, 브랜드를 런칭을 가감하게 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이밍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패키지도 제대로 해야 되고, 남들하고 달라 보이는 제품을 소싱해야 되고, 또 달라 보이는 서비스를 장착해야 되고, 이런 거 준비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도 길어. 기존에 뭐 상세 페이지 바꾸면 한 달, 길면, 이런 것도 지금은요, 브랜드 런칭하려면 1년씩 걸리기도 해요. 짧게는 6개월, 실제로 해보시면 시간이 되게 많이 갑니다. 상품도 안정화시켜야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더라. 왜? 지금 시대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온라인 브랜드가 되거나 아니면 온라인 브랜드가 들어오면 도망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많은 온라인 사업자들이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광고 전략, 제품 가치, 마케팅 전략, 나만의 아이덴티티, 즉 아이덴티티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표 본인이 나와서 본인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티븐 잡스처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필을 잘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진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이 브랜드가 그냥 그럴싸해만 보이면 망합니다. 그게 아니라 무브먼트에 무슨 몇 초의 차이가 있다든가, 이 무브먼트를 제작한 장인이 세계 3명밖에 없다든가, 혹은 이 제품의 기능을 대처할 수 있는 제품이 없다든가, 이런 전실도 있어야 되고, 로고도 온라인에 맞춰서 귀엽게 나와야 돼요. 즉 아르르 같은 것처럼 온라인 브랜드의 네이밍의 특징은 다른 시간에서 좀 더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네이밍은 상표권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절베개, 마약베개, 우유베개처럼 상표권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고객한테 어떻게 하면 빠르게 쏙 들어갈 것만 생각을 해요. 아르르 마약베개 이런 것처럼. 그런 것도 과감한 결정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가 흔히 로고라고 하면은 무슨 이 로고에 무슨 날개에 무슨 뜻이 있고 삼성에 뭐 별이 몇 개인데 그런 무슨 뜻이 있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온라인은 이게 되게 무의미합니다. 한 글자라도 어긋나면 인지도가 떨어지니까 인지도 높이기 위한 별짓을 다 해야 되고 그 로고가 심지어 제품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제품의 기능성을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거기다 마케팅 전략도 명확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 특히 예뻐야죠. 제품이 안 예쁘면 패키지가 예쁘든가 제품 자체가 디자인적으로 예쁘든가 이런 것들을 또 사진 작가라든가 혹은 대규모 스튜디오를 쓴다든가 좋은 모델을 써서 그렇게 끌어내야 돼요. 자,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온라인 브랜드 전성시대입니다. 온라인 브랜드가 되거나 지거나 이런 선택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고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온라인 브랜드화를 하는 식으로 패를 던지는 중견 업체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런 중견 업체들 중에서는 실패한 분도 있지만 가끔 성공해서 엄청나게 대박을 이루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온라인 브랜드에 대한 내용은 머니 컨텐츠 채널에서 나중에 온라인 브랜드의 길이라는 내용으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머니 컨텐츠였고요. 오늘 이 5번째 시간으로 인해서 아까 전에 온라인 트렌드, 쇼핑몰 트렌드 5가지를 좀 더 심층적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예측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올해 2021년은 이 5가지 트렌드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적어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이걸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온라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진짜 힘들겠죠. 하지만 주변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 일주일 후에 날씨를 알면 일주일에 내가 여행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결정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온라인 트렌드나 온라인 커머스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꿰고 있거나 예측할 수 있다면 적어도 내가 도망을 가야 될지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여기에서 리브랜딩을 할지 아니면은 온라인 브랜드를 런칭시킬지 아니면 상세 페이지만 업그레이드 될지 쇼핑몰을 강화를 시킬지에 대한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온라인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온라인은 가상의 집들이 많아요. 가상의 매장들이 많고 그 매장을 어떻게 꾸미냐, 백화점처럼 올리느냐, 내부 인테리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실제로 바뀌게 됩니다. 오프라인하고 똑같죠. 오프라인도 인테리어가 예쁘거나 저기 엄청난 큰 쇼핑센터가 건립된다. 특히 여의도에 이번에 현대백화점 엄청나게 큰 게 오픈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거길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에도 그런 가상의 집이 있고 그런 가상의 느낌에 의해서 매출이 좌우가 되고 심하면은 그런 가상의 집을 몇백 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드린 건데 이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만 온라인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좋은 점심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